노후자금 3억 8천, 요양원에 넣은 순간 제 돈은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새벽 6시 병원 지하 복도에서 걸레를 밀고 있습니다. 같은 복도, 같은 시간. 30년 전엔 이곳에서 사람들이 저를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휴게실에 앉아 핸드폰을 켭니다. 통장 잔액 920만 원. 화면을 끄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봅니다. 서랍 안에는 요양원 지분 증서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 팔 수도 담보로 잡힐 수도 없는 종이. 제 돈이 어디 있냐고요?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다시는 꺼낼 수 없는 곳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명숙입니다. 올해 61살입니다. 1988년 3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신규 간호사로 임용됐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첫 야간 근무 때 환자 한 분이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호자가 복도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일이구나. 응급실 5년, 중환자실 8년, 병동 간호사 12년. 2013년 간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병원 전체 간호 인력 320명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명절에도 연휴에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딸의 고등학교 입학식은 응급수술 보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고함을 질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 동안 병가는 9일, 포상은 7번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병원에 도착해서 복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병실 환기는 됐는지, 간호사 인력 배치는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쉰 적이 없습니다. 간호사들 고충 상담, 환자 보호자 면담, 병원 행정회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정년퇴 임식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명숙 부장님은 이 병원의 산증인입니다. 퇴직금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모은 저축이 2억 원 있었습니다. 합계 5억 8천만 원. 통장에 그 숫자가 찍혔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연금하고 합치면 월 200만 원씩 써도 25년은 걱정 없는 돈이었습니다. 조용히 책 읽고 가끔 여행 가고 그렇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노후. 35년을 일한 대가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석 달 후였습니다. 병원 시절 10년 후배 김영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요양원 같이 하시죠. 영희는 5년 전 퇴직한 후 경기도에서 30인 규모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 지금 대박이에요. 확장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35년 동안 고령 환자들을 봤으니까요. 일주일 후 영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업계획서, 정부 지원금 자료, 장기요양보험 수가표를 펼쳐놓았습니다. 고령화 시대, 앞으로 20년은 황금기입니다. 현재 30명 정원인데 70명으로 확장하려고 해요. 제가 경영하고 선배님이 현장 총괄하시면 최강조합이죠. 영희가 보여준 숫자는 이랬습니다. 현재 월 매출 3천만 원. 확장 후 예상 월 매출 7천만 원. 예상 순이익 월 1천만 원. 3년이면 투자금 회수하고 그 이유는 순수익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35년 현장을 봤다. 환자 케어, 보호자 응대, 인력 관리. 다 해봤다. 간호부장으로 320명 관리했는데 요양원 인력 관리 못하겠어? 투자 금액은 3억 8천만 원 전액이었습니다. 지분은 50%,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돈을 송금했습니다. 통장에서 3억 8천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설렜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날 밤 딸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엄마 요양원 한다. 투자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지. 제가 갈게요. 당장 갈게요. 이틀 후 유진이 집에 왔습니다. 회사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7년 차인 딸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더니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계산 좀 해봤어요. 화면에는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70인 규모 요양원 기준이에요. 인건비부터 볼게요. 요양보호사 최소 15명 필요해요. 24시간 3교대니까 1인당 월급 250만 원 곱하기 15명, 3,750만 원. 간호사 2명 월 600만 원. 사회복지사 1명 월 300만 원. 조리사랑 관리 인력 3명 월 600만 원. 인건비만 월 5,250만 원이에요. 유진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입은요?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1인당 월 170만 원이에요. 70명 곱하기 170만 원, 1억 1,900만 원. 근데 여기서 본인 부담금 20% 빼면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9,520만 원이에요. 지출은 인건비 5,250만 원, 식자재비 월 1,400만 원, 시설 유지비 월 800만 원, 세금 보험료 월 600만 원, 합계 8,050만 원. 실제 순이익은 월 1,470만 원. 근데 엄마, 이건 만실 기준이에요. 입소율 80%만 되어도 적자예요. 그리고 정부 감사, 민원, 낙상사고 하나만 나도 끝이에요. 저는 유진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35년 동안 뭐 했는지 알지? 환자 케어, 보호자 관리, 인력 배치. 다 해봤어. 내가 7년 했어. 엄마가 35년 했어. 엄마는 내가 모르는 현장을 안다고.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간호는 의료고 요양원은 사업이에요. 환자를 본 게 아니라 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유진아, 내가 엄마한테 인생 가르치려고? 엄마 걱정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유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힘드시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때는 제가 내가 말했잖아라고 절대 안 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엑셀 시트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아직 젊어서 모르는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2023년 6월부터 요양원 현장 총괄을 시작했습니다. 입소자 관리, 투약 체크, 식사 관리, 청결 점검. 35년 해온 일이었습니다. 보호자들이 만족했습니다. 부장님이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여기 정말 깨끗하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달 요양보호사 3명이 동시에 퇴사했습니다. 부장님, 월급이 이틀째 안 들어왔어요.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인건비가 왜 늦어? 선배님, 수가가 늦게 들어와서. 다음 달엔 해결돼요. 4개월째 식자재 업체에서 외상을 거부했습니다. 사장님, 밀린 금액 정리하시고 다시 거래합시다.
5개월째 영희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시설 보강 안 하면 정부 평가 탈락해요. 소방 설비, 엘리베이터, 욕실 개조. 2억 원 필요해요. 영희야, 나 돈 없어. 퇴직금 다 넣었잖아. 선배님, 대출 받으세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넣은 돈도 날아가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7개월째 입소자 한 분이 욕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대퇴골골절. 보호자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관리입니까? 소송하겠습니다.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8개월째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인력 3명이 재교육 대상이 됐습니다. 신규 채용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9개월째 영희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월 매출 7천만 원.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월 지출 8,500만 원. 매달 마이너스 1,500만 원이었습니다. 선배님, 1년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적자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2024년 8월 어느 날 밤 10일씨였습니다.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희야, 무슨 소리야? 영희가 요양원 운영비 일부를 다른 곳에 썼습니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숨겨진 부채가 5억 원 더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대출이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 영희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2천만 원, 대출 잔액 2억 원, 직접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릎과 허리가 한계였습니다. 입소자 한 분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최소 석 달 안정하세요. 무거운 것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했습니다. 제시 가격 2억 원, 시설과 지분을 합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부채 때문에 인수자가 없었습니다. 9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업자로서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채권자들이 제게 독촉 전화를 했습니다. 이명숙 씨, 이번 달까지 갚으세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35년 전 임용됐던 그 병원에 다시 출근합니다. 하지만 간호복이 아니라 청소 용역 조끼를 입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새벽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저녁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주 3회 월 60만 원. 총 수입 210만 원. 대출 상환액 월 120만 원. 남는 돈 90만 원. 그 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냅니다. 유진이 가끔 찾아옵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내줬습니다. 괜찮아. 내 돈 모아. 넌 결혼 준비해야지. 엄마 몸은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유진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 지하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과거 후배 간호사가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이 아니라 그냥 인사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례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환자를 케어했습니다. 투약 시간, 체위 변경, 욕창 예방, 완벽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환자 케어가 아니라 돈 케어였습니다. 인건비, 수가, 입소율, 정부 평가 점수. 저는 간호는 할 줄 알았지만 경영은 몰랐습니다. 제 돈은 지금도 요양원 건물 안에 있습니다. 3억 8천만 원. 지분 증서는 서랍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팔 수도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는 종이입니다. 다만 제가 그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어떤 확신 하나를 붙잡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이 분야를 안다는 확신.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확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간호부장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현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본다는 것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만 제가 꺼낼 수 없는 곳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 엄마는 내가 모르는 현장을 안다고 말할 자격까지 3억 8천만 원에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